여러분들이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오비 홈페이지, 네오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부분이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매매 가격,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등 의뢰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도 허위 매물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처음에 5억의 매물 중개 의뢰를 했는데 갑자기 5억 5천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중개 의뢰를 할 때 5억의 중개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 전부 다 중개 의뢰를 했는데요. 이 중에 내가 A 부동산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런데 갑자기 중개 의뢰인이 5억 5천으로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B 부동산과 C 부동산에만 통지를 했어요. 즉 나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 줄 몰랐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허위 매물이 아닙니다. 허위 매물이 아니에요. 자, 일부러 악의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놓고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 A 중개사 굉장히 억울하겠죠. 따라서 실제 악의적 신고 및 차후 의뢰 조건 변경에 의한 문제가 발생될 여지가 있으므로 의뢰를 받을 때 중개의뢰 계약서를 활용하시고 유무선 전화를 통한 의뢰를 받는 경우에는 조건에 대해 녹취 또는 의뢰인에게 의뢰 조건에 대한 확인 문자를 받아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다 나왔네요. 자, 일단 첫 번째 중개의뢰 계약서, 두 번째 통화 녹음이나 녹취, 자, 그리고 세 번째 확인 문자,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를 해놓고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이 A 중개사는 당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다면 자, 관련된 부분을 정리해 보면 표시 광고에 대한 팁이겠죠. 자, 여기 보시면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협회 홈페이지에도 관련된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네오비 홈페이지, 네오비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부분이 서류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죠.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것보다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 있어서 사실 더 정확하게 그리고 더 확실하게 증거를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방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표시 광고를 좀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도 나와 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 통신사가 어딘지 연락처를 받을 때, 전화번호를 받을 때 통신사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집주인 확인 매물로 광고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는 점, 이것도 중개할 때 꿀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 이러한 서류들을 중개 의뢰를 받을 때 같이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이런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통화 녹음이나 녹취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 얘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중개 의뢰를 받은 내용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고 이 문자에 대한 내용으로 확인을 받는, 즉 문자를 기반으로 증거를 남겨놓는 것도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녹취라는 걸 통해서 확인을 하시는 것은 증거력을 갖기 위해서 녹취록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취록을 만드는데 굉장히 번거롭기도 하고 찾아보기 힘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비용도 발생하는데 문자를 이렇게 하나 보내놓으신다면 훨씬 더 쉽고 간단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표시 광고에 관련된 팁 그리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으니까 관련된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자료 어디 있다 그랬죠? 네, 네오비 카페에 있습니다. 자, 네오비 카페에 보면 표시 광고에 관련된 부분이 각종 법 규정, 지침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표시 광고 의뢰 확인서까지 다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 다운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일부에서 설명드렸던 요약표 있죠? 자, 이 요약표도 카페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활용해 보시는 걸 가장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네오비 카페는요, 네이버에서 카페를 검색하셔서 네오비라고 검색하시면 네오비 카페에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자, 이곳을 잘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자료를 다운받으실 때는 회원 가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네오비 카페 회원 가입에는 특별한 요건을 요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들어오셔서 회원 가입 신청만 하신다면 회원 가입 및 기본적인 등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 요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째 질문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한 개업 공인중개사도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로 처벌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 자, 이렇게 몰랐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처벌할 수는 없겠죠? 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중개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로 다시 표시 광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지 사실을 모르고 표시 광고하는 공인중개사를 단속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내가 계약 체결을 했으면 이런 부분들을 표시 광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는 것이지 내가 계약 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번 중개 의뢰인에게 연락해서 확인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7번째입니다. 중개사무소 연락처를 표시하는 방법인데요.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시 중개사무소의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된 중요한 부분이죠. 중개사무소의 연락처, 유선전화, 휴대전화 무관합니다.를 기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 및 연락처와 병기하는 경우에 한해 표시할 수 있고 이때 신고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연락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또 신고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도 신고된 연락처, 이 연락처는 뭐가 가능하다? 유선전화와 휴대전화가 둘 다 가능하다. 자, 소공의 경우에도 신고된 연락처를 사용 가능하다. 근데 사실 유선전화라는 게 소공에 있을 일이 없죠. 따라서 신고된 휴대전화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가장 깔끔하게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8번째 사항입니다.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소재지는 어디까지 노출되어야 하느냐라는 건데요. 자, 건축물 및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에 대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단독주택, 두 번째는 단독주택을 제외한 주택, 세 번째는 건축물 중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의미할 수 있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죠. 자,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과 단독주택 외, 즉 공동주택으로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읍면동 리까지 표시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읍면동 리까지는 반드시 표시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고요. 집원은 선택적으로 포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공동주택 주의하셔야 됩니다. 공동주택은 집원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동과 층수가 들어가야 됩니다. 단 의뢰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층수에 대해 저중고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공동주택을 광고할 때는 집원이 들어가야 되고 동이 들어가야 되고 저중고라는 층수 표시가 되어 주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부분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주택이 아닌 경우죠.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읍면동리까지 표시할 수 있고 층수가 포함되어야 해요. 자, 토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읍면동리까지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원은 표시하지 않아도 돼요. 자, 여기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동주택. 자, 이 부분을 잘 챙겨 보셔야 되겠죠. 그럼 실제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나머지 사항을 살펴보시면 크게 헷갈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공동주택은 집원이 있어야 되고 동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층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층수는 저, 중, 고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점
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9번째 사항입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SNS도 표시 광고물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적용 대상입니다. 단순하게 SNS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하기 위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 소비자에게 표시하고 광고하는 모든 행위에 다 포함이 돼요. 자, 그래서 10번 질문이 돼요. 인터넷 광고에만 적용되느냐? 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신문, 전단지, 잡지, 입간판, 방송, 메일, 인터넷 등 매체 유형과 방식을 불문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가 적용된다라는 점. 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표시 광고한 중개대상물을 표시할 광고하는 모든 사항에 관련된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중개업에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유튜브나 블로그에 매물 광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래가 완료되었다. 그러면 이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